안녕하세요. 마음을 담다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들려드릴 책은 출판사 네스웍에서 도서 지원을 받은 안신영 작가의 40 당신의 노후를 미리 준비하라입니다. 이 책은 직장생활부터 부동산 강사에 이르기까지 10년마다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저자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인생의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알려주는 실전 노후 준비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노후를 즐길 수 있는 환경에 3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게 할 돈. 둘째, 즐기면서 계속할 수 있는 일. 마지막으로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건강입니다. 자, 그러면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부자 습관 그리고 노후 습관을 갖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시 공간을 초월한 시기에 사는 요즘 온 국민이 나쁜 습관 속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스스로 보는 시간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런 미디어 속으로 빠져들게 된 세상이다. 핸드폰 하나가 노트북 가격인 시대. 변화해가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해가는 파도 위에 있어야 그 세상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독이 되기도 한다.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의 사이에는 핸드폰이 버티고 있다. 아침 출근하는 길에 핸드폰을 보고 일하는 중간마다 메시지 온 것 없나 확인하고 저녁 퇴근길에도 핸드폰 화면을 무심하게 넘기고 저녁 식사 후 잠자리에 들 때도 핸드폰을 옆에 두고 있다. 핸드폰과 나는 한 몸이 되어 나의 하루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참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면 오늘과 내일, 내일과 내년, 시간이 지나도 나의 모습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과거의 행동이 모여 지금의 내 모습이 되었듯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행동이 나의 미래 모습이 된다는 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의 습관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지금부터라도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하루의 시간 중 핸드폰을 보는 시간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 업무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보자. 부자 습관의 첫 단계인 1년 후, 10년 후, 80세 노후의 내 모습을 청사진으로 그려보자. 미래의 청사진에는 우선 3가지를 그려넣는다. 첫째, 기간은 1년, 3년, 5년, 7년, 10년으로 정한다. 둘째, 돈의 목표 금액을 정한다. 셋째, 돈 옆에 활짝 웃는 얼굴을 그려 넣는다. 첫 단계의 목표는 돈을 기준으로 세우면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된다고 했다. 그 다음은 원하는 목표에 돈을 벌었을 때 나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그 모습을 한번 더 그려보자. 돈을 벌었을 때 돈을 버는 과정들이 웃는 얼굴이어야 한다. 내가 목표한 금액을 달성하고 그 돈으로 가치 있게 사용하면서 웃는 표정.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은가? 번 돈으로 가족을 위해 쓰고 나를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 쓰고 사업에 재투자하는 모습을 생각해보라. 사랑도 돈도 받는 것보다
나눠줄 수 있을 때 기분이 더 좋은 법이다. 나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줄 수 있을 때 기분이 좋다. 밥 한 끼 살 때 금액을 보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고르라고 할 때 기분이 좋다. 돈에 상관없이 원하는 장소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 때 좋다. 나이가 들어서 밥 잘 사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핸드폰 보는 시간, 책 읽는 시간. 목표한 돈을 위해 직장에 다니든 사업을 하든 투자하든 어떤 것을 해도 상관없다.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 즉, 더 많은 시간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돈 버는 습관을 장착하는 것이 좋다. 돈 버는 습관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데 일상에서 시간을 추가로 만들어내기는 힘들다. 그만큼 우리는 빡빡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쓰고 있는 시간을 돈 버는 습관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좋다. 가장 활용하기 좋은 현실적인 방법은 핸드폰 보는 시간을 쓸모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돈 버는 부자 습관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책 읽기다. 책 읽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꾸준히 매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말이다. 바로 핸드폰 보는 시간을 책 보는 시간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여건이 안 된다면 전자책을 보거나 오디오북을 듣는 방법도 좋다. 오디오북은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때 그 주제와 연관된 오디오북을 들으며 걸으면 효과가 좋다. 내 경우는 내 유튜브 채널 미소영 미소생각에 올린 영상을 자주 듣는다. 책을 읽고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오디오북을 들으며 걷다 보면 생각이 몽글몽글 피어나다가 어느 순간 번뜩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다. 일단 책 읽는 환경, 책으로 들어가 책과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책을 읽고 내게 필요한 점을 정리해서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 책을 읽고 생각하기와 행동하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한다. 책 읽는 방법으로 나는 본, 깨, 적, 독서를 하고 있다. 책을 읽고 읽은 내용 중 깨달은 것을 적고 그 중에 하나를 꼭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책을 한번 읽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진다. 보통 3번을 읽으려고 한다. 첫 번째 읽을 때는 노란색 지구 색연필을 들고 제목을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속독한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책의 의미를 생각하며 정독한다. 이때 밑줄 긋고 여백에 필사한다. 세 번째 읽을 때는 밑줄 긋고 필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읽으며 그 중에서 내게 적용할 것을 찾는다. 여기서 꼭 해야 하는 것이 적용하기다. 내 경우 1책 1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책 한 권에서 한 개에 적용할 것을 찾아 직접 해보는 것이다. 책을 읽기만 했을 때는 잊어버리기 쉬운데 실제로 적용하면서 몸으로 경험하면 오래 기억되고 좋은 습관으로 장착하게 된다.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는 책을 선정하고 읽기 시작하면 부자 습관 만들기 2단계는 무난히 따라온 것이다. 너무 쉽지 않은가? 여기까지 따라온 것을 축하한다. 그럼 3단계는 무엇일까? 부자 습관 3단계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안 될 거야. 난 노력해도 안 되더라.
난 운이 없어. 난 돈이 들어오지 않아. 내 생의 부자는 꿈속이나 가능한 건가? 와 같은 이미 안 될 상황들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길로 방향을 틀어버린다고 한다. 될 것보다 안 될 것을 더 생각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행동을 머뭇거리다가 멈추게 된다. 어차피 해도 안 될 건데 그냥 쉬자. 오늘은 쉬자. 안 할래. 라고 우리 생각의 방향은 하지 않는 쪽으로 몰고 가게 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두 갈래 길이 나온다. 그리고 선택하게 한다. 어느 길로 갈래? 라고 묻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갈래? 이고 그 방향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래? 라고 묻는 것이다. 아주 소소한 것부터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하게 한다. 스스로 결정한 선택이 곧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부터가 부정적인 선택이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걷는 길에 좋은 운이 따르리 만무하다. 여기 과일 농장이 있다.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등 다양한 나무가 심겨 있다. 처음부터 사과나무를 심어야 사과가 주렁주렁 달리고 배나무를 심어야 배를 수확할 수 있다. 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기다리는 과정에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빛, 온도, 수분을 조절하고 영양분을 주어야 한다. 나무마다 열매가 열리는 기간도 각각 다르고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에 따라 결과물도 달라진다. 결과물이 달라지게 하도록 노력하는 시간은 배움과 성장의 시간이 된다. 씨를 뿌리면 일단 기다려야 한다. 잘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열매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목표와 행동에 한계를 두지 않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 습관의 3단계이다. 운이 좋다고 믿어야 긍정운이 들어온다. 최선을 다해 일상을 기록하자. 부자 되는 습관 만들기를 3단계까지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미래 그려보기. 2단계는 핸드폰 보는 시간을 책 읽는 시간으로 바꾸기. 3단계는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으로 결과 기다리기. 여기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 책 읽기를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매일 똑같고 일상이 지치면 굳게 가졌던 동기부여도 실천하기 싫어질 때가 꼭 찾아오게 된다. 잠시라도 기존 습관의 편안함이 생각나고 다시 귀찮다는 생각이 들면 부정적인 마음이 귀신같이 찾아와 속삭인다. 괜찮아. 예전처럼 해도 돼.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있겠어? 라고 말이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작심삼일이다. 일주일을 못 갔어. 30일 실천은 말도 안 돼. 100일 정말 힘들겠다. 라는 말을 하게 되고 목표했던 것은 흐지부지 된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목표와 실천 그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부자 되는 습관 만들기 4단계는 원래로 돌아가는 습관을 성공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생각보다 간단하다. 이것은 모두 할 수 있다. 단 혼자 힘들다면 함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도움된다. 바로 매일매일 기록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성공 습관으로 기록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아침 확언, 감사일기, 책 읽기, 목록 만들기 등 이런 다양한 활동을 일정한 장소에
꾸준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혼자만 보는 것도 좋지만 남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함께 기록한다. 사람들은 나 혼자 할 때보다 누군가에게 선언하고 기록하기 시작하면 한 번 더 생각한 후 체념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기록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은 필자도 아주 힘들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 그중 꾸준히 이어가는데 어렵지 않고 최대한 효과를 본 3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모닝 일기 쓰기. 둘째, 하루 중 편한 시간에 독서 인증과 필사하기. 셋째, 잠들기 전에 감사 일기 쓰기. 모닝 일기 쓰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쓴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곧바로 책상에 앉아 몽롱한 상태에서 쓰는 것이다. 이때 하는 기록은 형식에 상관없이 그냥 드는 생각을 써내려간다. 책을 읽고 적용점을 찾아 직접 해볼 때는 항상 이게 가능할까? 라고 반신반의로 시작하게 되는데 직접 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 알게 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쓰는 모닝 일기는 정말 잘 써진다.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른다. 남들에게 보여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욕해도 괜찮다. 평소 체면 차리느라 하지 못했던 말을 해도 좋다. 그것이 내 마음이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좋았으면 좋았다고 쓰면 된다. 독서 인증은 독서 모임을 활용하면 좋다. 나는 스위폴이라는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는 스위폴 5번방이라고 말한다. 매주 한 권씩 책을 읽고 아침 7시까지 자신이 읽은 내용 중 와닿는 문구를 스탬프 사진으로 찍어 올리고 필사를 하는 것이다. 함께 공통 도서를 읽을 때는 그냥 무심히 넘겼던 내용을 다른 친구들이 인증하고 필사한 내용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주말에는 1시간 줌 미팅을 한다. 한 주 동안 읽었던 책의 내용 중 깨달은 점과 적용할 점을 각자 얘기한다. 책을 읽고 필사하고 대화하고 적용점을 찾아 다음에 행동으로 옮긴다. 책을 읽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책을 읽고 나에게 적용점을 찾았을 때 그 적용점을 직접 실천했을 때 가치가 있다. 감사일기 쓰기는 저녁 때 잠들기 전에 한다. 하루를 뒤돌아보며 고마웠던 것, 서운했던 것, 개선이 필요한 것 등을 정리하며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것이다. 감사일기 쓰기는 저녁 때 잠들기 전에 한다. 하루를 뒤돌아보며 고마웠던 것, 서운했던 것, 개선이 필요한 것 등을 정리하며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기록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되고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고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생각하게 된다. 1단계 청사진 그리기를 습관화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노트에 손글씨로 쓰는 것이 좋다. 실제로 아침에 모닝 일기를 썼을 때와 저녁에 감사 일기를 쓸 때의 생각이 다름을 알게 된다. 특히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 일기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멍한 상태에서 하는 명상 시간이 된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은 모닝 일기, 중간은 독서 필사, 저녁에는 감사 일기로 마무리하면 하루를 생산적으로 알차게 살았음을 알게 되고 스스로 고마워하게 된다. 그리고 위의 내용을 SNS에 기록해보자. 블로그, 인스타그램, 단톡방 등
자신이 올리기 편한 곳이면 어느 매체도 좋다. 그 중에서 기록한 것을 다시 꺼내 볼 수 있고 그 내용이 차후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것으로 블로그를 추천한다. 손으로 쓰는 것은 매일, 블로그로 올리는 것도 매일 하면 좋으나 힘들다면 일주일에 몇 회를 정해서 도전해 본다. 쓰기는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쓰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나는 최선을 다해 하루를 기록한다. 매일 기록하면 쓰는 대로 이루어진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날씬한 몸매를 바라면서 아직도 칼로리 높은 음식을 드시고 계신가요? 이 밖에도 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면 지금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 저도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힘든 하루 살아내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